네, 토마토 투자자문은 박준현 운용형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사이 시장 레벨대가 달라졌습니다. 2,500선 이하로 현재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까지 시장의 시그널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뭐 박스권이 확실하게 한 단계 내려왔죠. 저도 2,560 내지는 2,580은 지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어제 코스피스가 장중 2,457까지 내려왔으니까 순식간에 100포인트 아래까지 저점이 좀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충격적인 인플레이션 쇼크 영향이 어제까지 진행이 좀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쇼킹하게 소비자 물가 지표가 5월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다시 증폭이 좀 되면서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의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금 약세 흐름인데 최근 들어서 두 개 나라가 동시에 지금 연저점을 이탈했거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연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미 증시가 이제 동시에 연저점을 이탈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장중에는까지 거의 장 초반까지만 하다가 거의 패닉 셀링이었거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3.5% 급락 이후에 어제 장중에도 거의 2%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거의 4.7% 급락, 아마 올해 들어서 4% 넘게 빠진 적이 없었으니까 어제도 장중에 거의 2.9% 정도까지 급락이 나왔으니까, 근데 다행스러웠던 것 자체는 양봉으로 끝나면서 코스피 지수 약보합,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드라마틱하게 아래꼴 좀 달면서 0.6%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닉 셀링에서는 어제 좀 벗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시장의 충격 자체는 아무래도 워낙 물가 지표가 쇼킹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완화적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연준의 통화 정책 자체가 또 가파르게 긴축 행보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장에서는 내일 결국은 뭐 새벽에 FMC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거의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현실화되는, 거의 뭐 되지 않겠는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연말 연준의 기준금리, 중립금리 목표가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2.6에서 2.8 정도가 컨센이었던 것 같은데, 물가 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올해 연말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3.45, 3.5% 정도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거다. 이 정도까지가 현재 가파르게 올라갔으니까 이런 또 충격적인 긴축 정보 자체가 현재 시장에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시장은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인데, 그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 고점 이후에 이제 글로벌 증시의 하락률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인데, 가장 많이 빠진 게 나스닥 시장이 32.7% 정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중국의 항생 지수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작년.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4.8%,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22.5%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코스피 같은 경우 6월 달에 고점을 좀 찍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저점에서 반등폭 자체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진했는데,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질 때는 더 가파르게 해외 증시에 비해서 저점이 미증시와 더불어서 나온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국내 증시의 약세 요인은 수급적인 부분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약세 부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국내 CPI 물가 지표 자체도 5월 달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4월 달 CPI가 4.8, 5월 달에 5.4 나왔으니까 계속 3월 달은 3.7이었으니까 계속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물가도 최근에 중소상인들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풀렸기 때문에 최소한 6월달, 7월달 정도까지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국채금리도 보시게 되면 3년 국고채 금리가 지금 전일 3.54 정도까지 급등했습니다. 3%대 초반이었었는데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 발표에 급등을 했고, A등급 회사채 같은 경우도 4% 아래에 있는데 지금 4.3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화 약세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지금 엔화가 지금 어제 고점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엔달러 환율이 지금
135.3까지 단계되면서 2002년도에 고점이 134.8에서 최근에 약간 저항을 받다가 어제 이제 엔화가 약세를 추가적으로 보이면서 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엔화 약세 부분 자체는 두 가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있어요. 일단은 국내 주요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자동차라든가 철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출 경쟁력에 문제를 일으킬 거고, 결국 또 달러 인덱스의 엔화가 유로와 다음으로 많이 편입비중이 높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로 작용하다 보니까 원 달러의 추가적인 약세로 이야기 부분 자체가 국내 시장의 상대적인 부인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군 수급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애군 투자가들이 4일 연속 코스피 현 선물 시장으로 따지면 지금 6일 연속 가까이 매도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매도가 나오고 있는 쪽인데, 어제는 현 선물에서 각각 2천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 애군 선물 매도 포지션을 표를 좀 보고 계시는데, 매도 포지션이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8조 1천억으로 지금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5월 12일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저점이 나왔을 텐데, 그때가 선물 애군 누적 매도 금액이 7조 3천억대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군 선물 매도가 약 1조 한 5, 6천억 정도 축소가 좀 되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2,680 정도까지, 85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두 가지 부분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애군 선물 누적 매도가 많다는 자체는 애군 투자가들이 여전히 하방에 배팅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반대로 애군 선물이 충분하게 역대급 이상 사상 최대의 매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애군들이 선물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수의 하방을 이끌지는 못할 거다. 반대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 한다면 지난번에 5월 12일 날 저점 찍고 빠르게 반등 나오듯이 반등 나올 가능성, 후자의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의 방향은 결국은 삼성전자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코스피 이제 시장의 방향은 저는 삼성전자한테 물어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작년 연말 대비해서 정말 작년에 연말에 78,300원, 현재 61,900원 기준에서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약 21% 떨어졌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약 16.3% 떨어져 있는데, 종합주가 지수 대비해서 현재까지는 삼성전자가 약 5% 정도 더 떨어졌으니까 지수보다 더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전자의 포인트 부분 자체는 지분율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매도는 결국은 삼성전자 매도에 찾아야 되는 거니까, 애군 투자가들이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삼성전자 900만 주 최대 매도한 이후로 어제는 이제 100만 주대로 매도 줄어들었는데, 삼성전자 현재 애군 지분율이 50.2입니다. 지난 2017년도 4월 달에 애군 지분율이 50.2였거든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2016년도 이후로 본다 한다면 애국 지분율이 50.2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재 전체 코스피 시장의 애국 지분율이 30% 아래까지 거의 떨어져 있는데, 2012년도 이후에 최저치거든요. 결국은 삼성전자를 매도가 끝나야지 애국 수급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애국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본다 한다면, 수급적으로 본다 한다면 팔 만큼 판 게 아닌가. 팔 만큼. 현재 삼성전자가 특별히 펀더멘탈 이상은 없거든요. 현재 삼성전자 PER이 올해 예상된 실적 기준에서 8.8입니다. 현재 실적 컨센이 2분기라든가 3분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럼 8.8배면 싸냐 비싸냐? 현재 코스피 PER이 9.1배 되는 수준이니까 시장의 평균보다 삼성전자가 지금 밸류가 낮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삼성전자 현재 61,900원대, 어제 61,1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양봉으로 끝났는데, 1차적으로는 이 정도에서 지지가 되지 않겠나.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최악의 경우 아마 58,000원까지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지수가 제가 이제 시장 얘기할 때 정말로 경기 침체가 현실화 되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 2,360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가 있을 거다. 그때 가격이 내려간다 한다면 삼성전자 가격이 58,500원입니다. 그거는 당장 현실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수준에서 애국인 삼성전자 지분율을 고려해 본다 충분히 판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시장의 약세 국면 쪽에서 요즘 시장이 강한 게, 시장이 결국은 상승 반전할 때 뭐가 갈 거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있지만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주가 강세라는 거죠. 현재 테슬라 주가는 나스닥 시장은 저점을 이탈했지만 테슬라 주가는 지난 저점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을 좀 보고 계시는데 에코프로 BM이 신고가가 56만 6천 원인데 작년 연말 정도 되죠. 현재 신고가 거의 근처입니다.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 에코프로 BM을 놓고 본다 한다면 최근에 양극재 쪽에 대한 실적 전망치 예사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2분기 매출액이 1분기에 비해서 매출액이 무려 50% 가까이 증가될까 전망이니까 작년도에 예사가 연간 매출액이 1조 5천억이 안 넘었는데 올해 4조 원, 내년도는 5조 6천억까지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4680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 공급과 관련해가지고 투자와 관련된 부분 자체도 2차 전지 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그래서 어제 2차 전지가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 낙폭을 좀 줄였다.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상대적으로 약했던 그 자체는 이제 엔화 약세와 관련돼가지고 자동차라든가 철강주 쪽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일본과 수출 경쟁력이라든가 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된 게 악재가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화물연대 파업이 8일 만에 철회를 했더라고요. 이런 또 부분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간략하게 좀 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일단은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먼저 일단은 제가 공포의 학습 효과를 노릴 때다. 그런 얘기인데 표가 하나 준비가 됐는데 어제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어제 올가 쪽에서 나온 기사 내용인데 현재 S&P 500 지수가 20% 넘게 떨어지니까 약세 국면에 진입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인데 이런 얘기 즉 S&P 기준으로 해가지고 20%가 넘어가지고 약세 국면에 진입했을 때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즉 역발상 투자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공포스러울 때 주식을 사야 된다. 그때 약세장에 진입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주식을 산 경우는 22.6% 평상시보다 10%대인데 22.6% 정도 수익이 났다.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남들이 부정적으로 볼 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이 난다. 역발상 투자가 주식시장에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공포의 학습 효과가 좀 되지 않겠는가.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단기 낙폭 과대입니다. 단기 낙폭 과대인데 코스피 시장 제가 지수를 얘기를 할 때 주가 많이 빠지면 이격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코스피 지수 이격률을 보시게 되게 되면 전일 95.2입니다. 95.2.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지금 94.8인데 95라는 가치는 22동 평균선 대비해서 5% 정도 단기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많이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붙을 확률이 높다는 건데 표를 보시게 되면 이격이 95 아래로 내려간 경우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나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니까 93 정도 전후까지 내려온 경우도 두세 번 나오는데 벌써 올해 들어서 거의 지금 세 차례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지난 1월 27일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 때와 그다음에 지난도 5월 12일 날 때도 그 시점이 거의 저점 잠깐 내려갈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이격도 기준에서 낙폭 과대 수준이다. 그래서 반등을 노릴 때다. 그거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현재 밸류를 따지면 PBR이 지금 2,500포인트 기준에서 0.9배거든요. 12개월 선행 PBR 기준해 가지고. 그다음 PR은 9.1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레벨 다운 자체는 제한적이다. 아니 시스템 붕괴가 있을 때 PBR이 0.88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거의 저점이라는 거죠. 현재 시스템 붕괴 쪽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오늘 신경 써야 되는 것 자체는 아마 오늘 장 초반에 반대 매매 물량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신용, 중성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 물량이 정리가 되면 가벼워집니다.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안 나오면 내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물량이 정리가 되면 상당히 물량이 가벼워져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반등, 확실한 시그널이라는 것 정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현재 신용유지 잔고가 26조 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일 FMC인데 결국은 FMC 이후에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완화와 관련된 사우디 방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부분 자체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중국 경기가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고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럼 전략은 어떠냐? 단기적으로 보면 낙폭 과대 종목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표를 잠깐 좀 짧게 보시면 코스피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실적이 나쁘지 않은 종목 중에서 많이 빠진 게 SK 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 한미사이언스, 코리아서킷, 대한제강, HMN 두산밖에, DB하이텍,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하나마이크론, 엔캠, 두산 테스나, 신텍, HFR, 이노공업, 동기세미커 이들 종목들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박주정 운용역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